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공병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미토콘드리아 유래펩티드 모츠에 의한 T셀 메타볼림 조절과 제1형 당뇨병 억제 기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1형 당뇨병과 이제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제1형과 제2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1형 같은 경우에는 어 네. 1형 같은 경우에는 그 genetic and environment factor에 의해서 어 이뮨 셀이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이뮨 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T 세포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마크로페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인제 어 이 췌장에 인필트레이션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제 T 셀이 이 췌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췌장에 들어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오토 안티바디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T셀의 자기 세포가 인제 췌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오토이뮨 리스폰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인제 T셀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면서 베타 세포가 디스펑션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인제 베타셀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옆에 그림을 보시면 T셀이 엄청 인제 인필트레이션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T셀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인제 베타 세포는 저희가 알려진 대로는 인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 베타 세포들을 T셀이 공격해서 죽임으로써 이 인슐린 분비 세포인 베타 세포가 없어져서 인슐린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베타 셀이 다 죽게 돼서 인슐린 농도가 급격하게 인제 없어지고 인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당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을 조절하지 못해서 다이아베티스 mellitus, 당류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비만과 관련된 병인 타입 2 다이아비티스는 어떤 그 제네틱한 팩터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제 유전자 관련해서 인제 연구들이 진행이 돼 왔고, 이런 유전적인 팩터에 의해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인슐린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기전에 의해서 인제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고,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니까 이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이 잘 안 되네.' 하고 인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인슐린 농도가 혈중에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베타 세포가 계속 이제 분비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베타셀 디스펑션이 일어나게 되고 디스레귤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글루코즈 톨러런스, 그런 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혈중의 당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타셀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베타셀 자체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제 인슐린도 분비를 잘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당뇨병 어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이제 다른 타입들이 서브 타입들이 있긴 있는데, 그것들은 인제 여기서 좀 작은 포션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1 다이아비티스 다시 돌아와서,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T셀 mediated autoimmune disease, T셀에 의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보시면 이렇게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 에 대한 T 세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인제 CD3 T셀인데, 이 빨간색 애들이 이렇게 침윤하게 되면서 이 인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이 베타 세포들이, 이 갈색 베타 세포들이 인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인제 마우스에 보셔도 보통 인제 일반적인 세포들은 요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이제 인슐린 베타 세포가 있고, 그 주위에 인제 글루카곤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NOD 마우스라는 이제 제1형 당뇨병 마우스에서는 이런 베타 세포들이 다 죽어 가지고 없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T 세포가 굉장히 인제 중요한 세포인데, 제1형 당뇨병에서 그중에서 이제 TH1 이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인터페론 가마, 이제 인터페론 감마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세포를 TH1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सब셋이 있고,
알려진 바로는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건 TH1, TH2, TH17 그리고 Regulatory T셀이라고 하는 Treg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T셀 서브셋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제 TH1 셀, 이 인터페론 감마를 분비하는 TH1 셀이 타입 1 다이아비티스를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라는 인제 여러 연구가 있었고 근데 재밌게도 이 타입 1 다이아비티스는 굉장히 글라이콜리시스를 많이 하는 그런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H1 셀이 인필트레이션을 많이 하게 되면 베타 세포에 아포토시스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인제 베타 세포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이 기존의 논문들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인제 글라이콜리시스가 굉장히 적은 글라이콜리시스 프로파일이 굉장히 적은 Treg 같은 경우에는 이 Treg은 이름 자체가 이제 Regulatory T셀이기 때문에 면역 조절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TH1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조절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병 및 다른 autoimmune disease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 논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TH1을 억제해서 베타 세포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막고 그래서 인제 당뇨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글라이콜리시스가 굉장히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1형 당뇨병에서 T셀 메타볼리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인제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할 때도 이 메타볼리즘 퍼스펙티브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 T셀 सब셋뿐만 아니라 T셀이 들어와서 액티베이션이 돼야지 인제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인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이언스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기 옆에 그거를 써 놨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이게 인제 에리카 피어스가 쓴 사이언스 논문입니다. 그 사이언스 리뷰 논문인데 거기서 보시면 인제 나이브 T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이펙터 T셀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글라이콜리시스가 굉장히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글라이콜리시스가 높게 되면 인제 이펙터 T셀이 돼서 인제 세포 안으로 침윤이 해 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프리벤션과 트리트먼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걸 인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제 아까 좀 약간 반복이긴 한데 그 TH1 이것들을 글라이콜리시스가 인제 높아지고 T셀 액티베이션이 높아지면 어 제1형 당뇨병, 오토이뮤 다이아비티스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글라이콜리시스를 억제하고 그리고 T셀 액티베이션을 줄이게 되면 어 당뇨병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인제 컨셉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된 인제 마이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자면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메타볼리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글라이콜리시스라든지 포스포릴레이션 같은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뉴클리어스와 인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인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알려진 바로는 거의 대부분의 인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작용하는 것들은 이 ROS라든지 UPR이든지 DAMP 그리고 인제 메타볼라이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인제 뉴클리어스 관련 GNA에서 조절되는 혹은 뉴클리어스 DNA 뉴클리어 DNA 인코디드 된 거의 그런 것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런 메신저들인데 아직까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직접 나와서 이 레트로그레이드한 그러니까 마이토콘드리아가 뉴클리어스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되는 어떤 팩터들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이 MDP 마이토콘드리아 드라이브 펩타이드가 마이토콘드리아 DNA에서 나와서 이 MDP로 나와서 이제 뉴클리어스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들이 최근 미국에서 몇 랩에서 나왔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연구들이 저희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이제 이장한 박사님께서 중요 논문들을 몇 개 내셨고 거기와 이제 코워크를 하게 된 중에서 인제 이 관련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커뮤니케이션 중요하고 또 메타볼리즘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있어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오가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르코니 GI 펩타이드는 알려진 바로는 지금 SLC-P16, 휴머닌, 그리고 모찌가 있고, 모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sRNA에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6sRNA에서는 휴머닌, SLC-P16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 그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장훈 교수님 랩에서 나왔던 논문들인데, 모찌가 오베시티와 그리고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논문을 2015년에 내셨고, 이거는 한번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제 한번 보면 되게 좋은데, 모찌가 인제 발현이 돼 가지고 AMPK를 통해서 AMPK 디펜던트하게 어떤 메타볼릭 호메오스테이스를 조절하고 인슐린 센시티브를 조절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하이 팻 다이어트에 있는 마우스의 오비스를 줄여서 인제 노멀 G와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이고요. 이 2015년 논문이고, 그리고 2018년도에 나왔던 논문은 마르콘드리아 DNA에서 나온 모찌가 뉴클리어스에서 들어가서 뉴클리어 어 지인을 레귤레이션 해서 결과적으로 인제 메타볼릭 호메오시스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논문을 토대로 저희가 논문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의 인제 aim of study는 마이토콘드리아 인코리 펩타이드 모츠가 당뇨병 인시던스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모츠를 처리를 했을 때, 모츠를 오버익스프레션 시켰을 때 T셀과 혹은 T셀 메타볼리즘을 조절해서 당뇨병을 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츠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테라피틱 포텐셜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저희 키 인제 오브젝티브였고요. 그래서 저희 인제 본격적으로 저희 데이터를 인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당뇨병 마우스인 NOD 마우스에다가 인제 모치 혹은 인제 vehicle scrambled 펩타이드를 넣은 vehicle, 그리고 모치를 IP로 인젝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IP를 총 18주 량까지 저희가 트리트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diabetes incidence, IPGT, 그리고 glucose stimulated insulin secretion을 인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8주량에서 sacrifice를 해서 여러 가지의 실험을 그 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뭐 H&E 스테이닝이라든지 이뮤노플루오레센스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다이비티스 인시디스를 보시면 모치를 처리를 하게 되면 28마리씩 했는데, 당뇨병이 굉장히 여기 보면 다이비티스 인시던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인제 비이클 아무것도 안 준, 그러니까 스크램블드가 들어있는 보통 NOD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18주량이 되면 한 70% 정도의 당뇨병이 유발이 되는데, 반면에 인제 모치를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떨어져 있는 한 10-20% 정도 내외의 당뇨병이 유발되게 돼서 당뇨병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당뇨병을 인제 보려면 인제 또 혈당 농도를 확인해야 되는데, 혈당 농도를 확인을 해 봤더니 굉장히 줄이더라.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혈당을 줄였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일단 확인을 하기 위해서 췌장 조직을 떼서 췌장에 이뮤노플루오레센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인슐린에 대한 안티바디를 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비이클 같은 거는 인제 아무것도 안 준 인제 비이클 스크램블 펩타이드를 준 비이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제 닷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음 이 닷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뉴클리어스가 이게 보이시잖아요, 이 파란색이. 이것들이 인제 이뮨 셀들입니다. 이 이뮨 셀들이 이렇게 인필트레이션 해서 베타 세포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적은 인슐린 프로듀싱 비타 셀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모치 같은 경우에는 인제 당뇨병이 억제가 됐었는데, 그 마우스에서 봤더니 vehicle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 베타 세포 인슐린 producing beta 셀이 이렇게 보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8마리에서 각 인제 10 슬라이드씩 10개 열 개체에서 10 슬라이드씩 저희가 인제 총 100 개의 슬라이드를 확인을 해 봤더니, 인슐린 포지티브 에리아가 굉장히 인제 프로텍티드 된, 보호된,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프로텍트 되는 것을, 모치를 주시면 프로텍트가 된 것을 인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인제 이뮨셀을 억제할 수 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뮨셀 관련 인제 안티바디를 붙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제 CD4 T셀
같은 경우에 CD4 T셀, CD4는 이제 T셀, CD4 T셀인데 이 CD4 셀을 봤더니 이제 vehicle 그룹에서는 굉장히 많은 T셀이 인필트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모찌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슐린이 잘 보호된 이 조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뮨셀이 굉장히 인필트레이션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100개의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했더니 이뮨셀 CD4 T셀의 그 숫자가 팬크레스에서 굉장히 인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찌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정말 면역 세포 관련 조직이나 그리고 팬크리아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혹은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지 그런 걸 일단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비클이랑 모찌를 18주령 다시 줘서 그다음에 이제 팩스를 이용해서 스플린, 비장이죠. pancreatic lymph node, 그리고 thymus, 그리고 pancreas, 그리고 serum을 통해서 한번 이게 정말 워치가 들어가는지 한번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린, pancreatic lymph node, thymus, pancreas를 다 해서 CD4, CD8 T셀이 변화가 하는지 혹은 다른 면역 세포들이 변화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팩스를 진행을 했고요. serum 같은 경우에는 인제 ELISA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다시피 CD4 T셀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론 감마 포지티브 셀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CD4 T셀에서 나오는 그런 인터페론 감마 같은 어떤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serum에서 ELISA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정말 이 모찌가 스플린이나 어떤 면역 관련 조직이나 그리고 팬크레아스에 들어가는지 일단 확인을 하려고 모찌에다가 플래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붙인 다음에 시간별로 30분 그리고 24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더 길게 하긴 여러 가지 타임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간략하게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이 30분에서는 스크린에서 바로 이제 그 저희가 어 어 비 어 어 테일 베인으로 인젝션을 했을 때 어 굉장히 빠르게 30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스크린에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 인제 유지가 되는데, 반면에 팬크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선 보이진 않았지만 24시간이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직에서 모찌를 트리트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재미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제 림프 노드나 타이머스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플린에서 이제 팩스를 통해서 정말 어떤 면역 세포가 모츠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팩스를 인제 진행을 했고요. 팩스 데이터를 티즈니 그래프로 이제 티즈니로 어 보여주는데, 이 초록색이 Th1 셀인 CD4 positive interferon gamma 셀입니다. 이 초록색을 보시면 vehicle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제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OC를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인제 Treg인 CD4 positive, CD25 positive, FOXP3가 인제 Treg인데, 이 Treg이 vehicle에서는 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반면에 모치를 처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인제 리크루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그 컨셉트로 팬크리아스에서 분명히 아까 전에 이제 스플린에서도 이렇게 모치가 들어가서 이제 조절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팬크리아스에도 들어가면 분명 팬크리아스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팬크리아스 조직을 봐서 이제 인슐린과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폭스피3를 스테이닝을 해서 진행을 해 봤습니다.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제 인터페론 감마 포지티브인 셀들이 많이 있었고, 반면에 인제 머스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인터페론 감마가 굉장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폭스피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머시 같은 경우에는 증가가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치가 이런 어떤 그 T셀 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이 모치가 T셀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어레이는 이제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vehicle이랑 모찌를 18주년까지 준 다음에 스플래너 사이트를 분리를 해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진행을 해 보니까 vehicle과 모찌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잘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PCA 어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인제 분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인제 어떤 지인 패턴이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제 hierarchical clustering graph에서 보시면 이 각각의 이 라인 같이 보이는 것들이 다 지인인데, 이 지인들이 굉장히 인제 변화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 지인들을 다 모아 가지고 지인 온톨로지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더니 인슐린 관련, 그리고 다이아베티스 관련, 그리고 T셀 관련, 그리고 메타볼릭 관련의 그런 지인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인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메타볼릭이랑 T셀이랑 이런 모든 과정에 mTOR가 인제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TOR가 모수를 처리를 하게 되면 mTOR가 굉장히 떨어지고, mTOR 인제 패스웨이에 mTOR, EI4, EBP1 이런 것들이 인제 관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찌와 mTOR C1 mTOR C1에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인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mTOR C1에서 mTOR C1과 이제 모찌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그것을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mTOR 4EBP1 mTOR 4EBP1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제 알려져 있는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이 있어서 그 스트럭처 관련 논문을 인제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와서 인실리코 로 그 펩타이드 프로틴 어 어 그 인터랙션을 인제 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인터랙션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찌와 롭시 펩타이드와 mTOR의 스트럭처를 같이 인실리코로 진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하는지, 그래서 인제 펫폴드 3.0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제 모찌 펩타이드를 만들었고, PyRx라는 프로그램으로 펩타이드 프로틴 도킹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킹이라는 것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펩타이드와 프로틴이 붙는가, 혹은 어디에 붙는가, 그걸 인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인제 일단은 펫폴드로 모찌를 인제 확인을 해 봤더니 요런 인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시퀀스는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퀀스를 가지고 인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고요. 그리고 요 이제 네이처에 나왔던 이 어 어 그 mTOR 관련 인제 서브 유닛을 인제 가지고 와서 모찌와 펩타이드 프로틴 도킹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재미있는 게 이 caspase insertion과 caspase homology domain과 이 알파 솔로노이드 사이에 있는 그루브에서 이 모찌가 이렇게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에 있었던 논문들에서 이 caspase homology domain과 알파 솔로노이드 도메인 사이에 있는 이 그루브에 mTOR C1 관여하는 인제 S6K나 4EBP의 토스 모티프가 여기에 붙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TOR C1 같은 경우에는 mTOR 랩터에 이 토스 모티프 S6K와 4EBP가 붙게 되면 다운스트림으로 얘가 인제 활성화가 되면서 인제 mTOR C1 pathway가 진행이 되는데, 이 모찌 같은 경우에 이 그루브에 붙게 되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mTOR C1 스트림 pathway를 억제하는 것 조절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인실리코이기 때문에 더 인제 컨펌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실험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오버익스프레스 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카 셀을 가지고 랩터 밑이 붙어 있는 랩터, 그리고 인제 GFP가 붙어 있는 머지,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트랜스펙트 된 랩터랑 인제 머지가 머지 플라즈미드가 둘 다 트랜스펙트 된 그 셀 세 가지를 이용해서 IP를 진행을 했고요. IP를 진행해 본 결과 굉장히 그 머지와 랩터가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카 셀에다가 랩터만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고, 그리고 인제 랩터 같은 경우에는 mTOR C1 서브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mTOR C1이고, 릭터 같은 경우에는 mTOR C2인데, 이 mTOR C1과 C2의 서브 유닛을 각각 오버 익스프레션을 줄카 셀에다가 했더니
모찌의 발현이 mTOR-C1 관여하는 랩터 subunit에서만 이렇게 조절이 되고, 반면에 mTOR-C2에서는 subunit은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조절이라기보다는 그 expression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가 모찌가 이 랩터 관여하는 subunit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오버익스프레스 모델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인제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silencing을 했을 때도 랩터를 주었을 때 이 모찌가 증가하게 되는 어떤 change of expression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맞는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모찌 자체를 저희가 이제 변이를 일으켜서 뮤턴트를 이용했습니다. 그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모찌가 기존 논문에서 이 8 번, 9 번, 10 번, 11번 자리가 굉장히 액티비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인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알라나인으로 다 바꿔서 알라나인으로 다 바꾼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인제 알라나인으로 바뀌어 버려서 인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액티비티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뮤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일단 인실리커로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이 데이터에서 보시면 예전 다른 기존에 있었던 그 인터랙션에서보다 굉장히 인터랙션 자체가 줄어든 것을 인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찌가 아까 전에 인제 TH1과 Treg을 조절한다고 인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인제 TH1을 줄이고 인제 Treg을 증가할 것이라고 인제 보여줬고, 저희가 이제 스플린과 팬크레아스에서 봤고, 그리고 mTOR를 mTOR-C1을 인제 조절한다라는 것을 인제 코아이피라든지 여러 가지 줄카셀 오버익스프레스 셀 라인이랑 사일런스 셀 라인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정말 이게 메타볼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줄카셀 스플래너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위클 모치를 18 주령 다시 주고, 그리고 나서 스플래노사이트를 인제 분리한 다음에 CD4, CD8 셀을 다시 네게티브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그 메타볼리즘을 인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할 때는 옥스포스와 글라이콜리시스 그리고 리얼 타임 ATPA 프로덕션을 셋 다 확인을 했고요. 처음에 일단 스플래노사이트를 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스플래노사이트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세포가 다 있거든요. 특히 인제 T셀, CD4, CD8도 있고 마크로파지도 있고 뭐 모노사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면역 세포가 있는데, 일단은 아주 크게 한번 봤는데, 크게 봤을 때 비클 모찌를 처리했은 그룹에서 봤을 때 이 글라이콜리시스, 이 이카가 인제 글라이콜리시스를 조절하는 것, 나타내는 그 메저먼트인데, 이 이카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글라이콜리시스 감소한다. 그리고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보는 인제 OCR이 옥시다티브 포스포릴레이션을 보는 메저먼트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증가하는 것을 인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제 스플래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역 세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T세포가 관심이 있었어서 T셀, CD4 T셀만 분리를 해서 봤더니 비슷한 트렌드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거를 인제 줄카셀에서 오버익스프레스 셀 안에서도 비슷한 동일한 효과를 보이느냐라고 저희가 인제 되물었는데, 그래서 한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치 와일드 타입과 그리고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뮤턴트를 각각 오버익스프레스를 시켜서 인제 메타볼리즘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타볼리즘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했더니, 모치 와일드 타입을 줬을 때는 이렇게 글라이콜리시스가 감소하는 반면에,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와일드 타입만큼은 감소를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약간은 인제 감소시키는 것은 아까 전에도 봤다시피 그 뮤턴트도 어느 정도 인제 인터랙션을 하긴 하기 때문에 이 '약간의 이런 감소가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OCR 같은 경우에서도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인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뮤테이션을 주게 되면 그렇게 많이 증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T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T셀이 없는 에너지 스키드 마우스에다가 동일하게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에너지 스키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인제 마크로파지나 모노사이트는 있지만 T셀이 없는 마우스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에다가 NOD에서
나온 그 T셀을 에너지 스키드에다 넣으면 당뇨병이 유발이 될 것인가? 혹은 모찌를 준 NOD 마우스에서 스프린을 떼서 그거를 에너지 스키드에다가 주게 되면 당뇨병이 유발이 안 될 것인가? 그것을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NOD에서 동일하게 18 주량 줬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인제 NOD 그 모찌를 18 주량 준 다음에 에너지 스키드에다가 스플래너사이트를 다 이제 떼서 인제 아이솔레이션 해서 이제 에너지 스키드에다가 인제 인젝션을 줬습니다. 인젝션을 줬을 때는 인제 7 곱하기 12 7승으로 IV 인젝션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이클과 모찌가 각각 인제 줬겠죠. 다른 에너지 스키드 마우스에다가. 각각 이제 4 마리를 진행을 했었는데 비이클만 인제 스크램블드 펩타이드가 들어간 비이클을 주었을 때는 다이비티스 인시던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거의 인제 100%가 4 마리 중 100%가 12 주령 14 주령 정도의 100%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에 모찌를 주었던 MOD 마우스에서 나온 스플래너사이트를 인젝션한 NOD 스키드 마우스에서는 굉장히 인제 이게 말이 긴데 혹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NOD 스키드 마우스인데 NOD에서 모찌를 인제 18 주령 쳤고요. 그거를 인제 받은 에너지 스키드 마우스에서 당뇨병을 봤더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굉장히 인제 한 50% 죠. 그래서 인제 50% 만이 당뇨병을 생겼고 사실 더 받긴 했지만 그 다른 2 마리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0 몇 주령까지 가서 계속 봤는데 생기지 않아서 일단은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블러드 글루코즈랑 또 웨이트를 봤더니 이렇게 인제 혈당이 vehicle 처리한 그룹은 굉장히 이제 올라가 있지만 워치를 처리한 그룹은 인제 억제가 돼 있는 것을 인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웨이트를 봤는데 이 웨이트에서는 이 에너스키드 마우스가 일반적으로 이 당뇨병뿐만 아니라 다른 인제 여러 그 마우스에서 이렇게 면역 T셀 같은 걸 인제 딜리버리를 하게 되면 이제 웨이트가 떨어지는 것을 인제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죽게 되는데 이 머치를 처리한 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잘 유지가 되면서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것을 인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플린과 그리고 팬크레아스를 다시 이 각각의 NOD 스키드 마우스에서 분리를 해서 PCR로 이거는 팩스군요. 팩스에서 인제 CD4 T셀 TH1 셀 그리고 Treg 셀의 인제 프리퀀시를 확인을 했더니 TH1 셀은 감소했고 Treg은 인제 증가가 되는 그런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팬크레아스에서는 저희가 CD4 T셀만 분리를 해서 PCR을 진행을 했는데 qPCR 데이터에서 보면 인터페론 감마 감소되고 FOXP3가 증가가 되는 그런 인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인제 휴먼에선 정말 어떤가 그게 진짜 궁금했고요. 사실 마우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들 이게 휴먼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서울대학교 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롤을 해서 각각 열 15 명씩 진행을 했고요. 헬스 컨트롤 15 명, 타입 1 다이비티스 15 명으로 진행을 했고 실험을 인제 모았고 그리고 PBMC를 모아서 CD4, CD8 T셀을 아이솔레이션을 각각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모찌의 엘라이자를 진행을 했고 PBMC에서 나온 CD4, CD8 T셀은 ATP나 뭐 여러 가지 인제 메타볼리즘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엘라이자에서 1번 인제 저희가 엘라이자를 봤는데 타입 1 다이비티스 환자에 비해서 이제 타입 1 다이비티스 빨간색인데 예 헬시 컨트롤인데 헬스 컨트롤은 굉장히 이렇게 0.1 정도로 나오는데 타입 1 다이비티스는 한 2분의 1이 줄어든 농도로 모찌가 인제 감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타입 1 다이비티스 환자들은 CD4 T셀이 글라이콜리시스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토 같은 경우에 옥스포스 관련된 것은 인제 감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찌를 주게 되면 이런 메타볼리즘이 변화할 수 있을까를 인제 확인하기 위해서 리얼 타임 T셀 액티베이션 어세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관련 프로토콜은 최근에 인제 2021년 12 월에 스타 프로토콜이라고 셀 인제 자매지인데
셀 자매제이는 스타 프로토콜이라고 저희가 어 어 어 논문을 썼고요. 예 최근에 이제 억셉트 됐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이 이 프로토콜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토콜은 사실 다이아비티스뿐만 아니라 오토이뮨 관련된 모든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헬시 컨트롤에다가 모치를 준 것과 안 준 것, 그리고 타이번에다가 모치를 준 것, 안 준 것을 인제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이 포트에 인제 vehicle과 모치가 있는데 어 컨트롤만 일단 보시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베이설 레벨이 한 2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인제 vehicle과 모치를 주게 되면 별 변동이 없다가 이제 CD3, CD28은 TCR 액티베이션 시키는 인제 안티바디거든요. 이 안티바디를 주게 되면 글라이콜리시스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베이션 되기 위해서는 글라이콜리시스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액티베이션에 의해서 인제 증가가 됐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쭉 감소하는 반면에 이제 모치를 준 게 인제 검은색이거든요. 이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을 거의 이 컨트롤만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이니비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인제 타입1 같은 경우에는 베이설 레벨 자체가 빨간색을 보시면 휴먼 헬스 컨트롤보다 높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인제 4 에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이제 모치랑 비이클 각각 주니까 이렇게 뭐 유지가 되다가 CD3, CD28을 인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인제 확 올라가게 되죠. 근데 확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컨트롤만큼은 올라가지 않고 어 어 한 4 정도가 이제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이제 T셀 자체가 그렇게 뭐 무한대로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리피티션을 많이 해서 해본 결과인데 맥시멈으로 한 4 정도 그래도 인제 컨트롤보다는 훨씬 높은 이제 액티베이션 이카를 보여주죠. 그래서 컨트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타입 1 다이아비티스의 컨트롤은 이렇게 확 올라가는 반면에 모치를 주게 되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제 모치가 T셀 액티베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치가 컨클루전인데요. 모찌가 제1형 당뇨병 마우스인 애들이 마우스에서 다이아비티스 인시던스를 억제를 했고 로어를 시켰고 그리고 모찌가 Treg 을 증가시키고 TH1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TH1을 감소시켰다. 그것을 인제 저희가 스플린이랑 팬크리아스에서 확인을 했고 mTORC1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제 봤고요. 그리고 모찌가 대사를 조절을 하는데 옥수포스를 증가시키고 글라이콜리시스를 감소를 시킨다. 그래서 CD4 T셀의 메타볼릭 호미오스테이시스를 조절하는 것 같다라고 인제 했고요. 그리고 모찌가 에너지 스키드 저희가 아까 전에 그 T셀이 없는 마우스에서 진행을 했을 때 당뇨병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인제 페이션트에서도 이 모찌가 T셀 액티베이션을 로어할 수 있다.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제 긴 프레젠테이션인데 재미없었어도 좀 용서해 주시고 이 acknowledgement는 저희가 인제 영민추라고 저희 PI이십니다. 그래서 어 그 내분비 내과의 교수님이시고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인제 연구 교수인데 어 이분 지도하에 저희 조영민 교수님 지도하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대사 그리고 내분비 그리고 또 이제 T셀 그리고 면역 저희 여러 가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코워크라든지 그리고 연구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제 펠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장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이장한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콜라보레이션을 해 주셔서 인제 이 연구가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